이게 중개보수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거네, 그죠? 중개보수.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 학원에 오는 거 맞죠? 중개보수. 네, 중개보수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맞습니다. 우리가 뭐 공부하는 것도 다 이제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그렇죠? 일을 이제 해서 어떤 수입이 좀 이제 보장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중개보수는 시험 문제 두 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론 문제, 하나는 계산 문제. 그렇게 해서 계산 문제는 이제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문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계산 문제는 제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론하고 틀립니다. 개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단은 숫자 보이면 제껴야 돼요. 숫자가 보이는 순간 바로 제껴야 돼요. 막 풀려고 달려들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은 꼭 풀려고 달려듭니다. 꼭 풀릴 것 같아. 많이 봐왔거든. 막 공부도 좀 했고. 근데 막상 풀다 보면은 이게 함정에 빠져가지고 잘 안 풀려집니다. 5분, 10분, 5분도 지납니다. 5분 지나가지고 막 풀었어. 그런데 내가 나온 답이 보기에 없어. 틀린 게 아니야. 보기에 없어. 보기 자체에 없어요. 내가 나온 답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지, 이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이제. 답이 없다고. 내가 구한 게 5분 동안 구했는데. 그러면 이제 막 긴장이 되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껴요. 일단은 숫자 보이고 예산문제 개론은 다 제끼고 민법까지 다 풀고 난 다음에 시간 남으면 이제 풀고, 아니면 겐도 치세요. 계산 문제를 개론해서 굳이 안 건드려도 60점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이론 문제 다 좀 맞추고 하면 60점대 나오니까 계산 문제를 신경 써서 그렇게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 실제 나와도 풀 수 있는 거는 뭐 몇 개 없어요. 그냥 두세 개 정도밖에 못 풀어. 뭐 끙끙대고 풀면 풀릴 수 있겠죠. 근데 시간 그렇게 끌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시험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미분 개론 풀 때는 시간 모질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셔야 되고,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산기를 꺼냈는데 계산기가 목통이 된 경우. 계산기를 계산하려고 딱 꺼내는 순간 계산기에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산을 못했어. 그러니까 계산기를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계산 문제를 안 풀어가지고. 그분이 만약에 계산 문제를 풀었다면, 네, 시간이 많이 쫓겨가지고 좀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동네, 대전에서 한 건데 안 풀었대 그래. 목통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합격했대요. 하나도 안 풀었대요. 근데 이제 뭐 갱도 쳐가지고 맞췄대.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울산에도 있죠, 사례가. 계산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냥 올려만 놨대요. 계산기를 옆에다가. 그래가지고 겐도 치니까 계산 문제들이 다 맞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어떤 계산기를 올려놔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색깔, 어떤 메이커의 어떤 색깔. 계산기를 올려놓는 순간 답이 저절로 그냥 겐도가 쳐집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론은 계산 문제를 일단 제끼고, 근데 우리는 이 계산 문제 이거 제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풀어야 됩니다. 30초 만에 풀립니다. 우리는 곱하기만 하면 돼. 1호 곱하기 0.9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계산기도 필요 없어, 그죠? 1호 곱하기 0.9 하는데 뭘 계산기 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쉽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자, 중개보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수를 우리는 중개보수라 그래요. 그러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 생기느냐 그 말이지.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이 되겠습니까? 중개계약 체결 시 바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 완성된 때가 생긴 게 아니라 청구권 자체는 개업하고 의뢰인 간의 중개계약 체결,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바로 생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중개보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과실로 인해 가지고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경우. 개업의 잘못으로 해제가 했죠?
그러면 당연히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보수를 받을 수 없어. 근데 의뢰인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해제 등이 되는 경우에는 기업은 중개보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중개보수 기준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중개보수 기준은 중개대상물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중개대상물이 주택이다. 자, 중개대상물이 주택이다 그러면은 그 기준이 뭐냐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범위,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해놨다고. 그러니까 주택 같으면은 시도 조례를 봐야 된다 그 말이네, 그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중개 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 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뭐가 달라?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중개 대상물은 해운대구에 있고 사무소는 여기 남구에 있다. 울산 남구에 있다. 서로 다르잖아. 사무소는 울산 남구에 있고 중개 대상물인 주택은 해운대구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기준으로 하냐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예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니까, 자, 방금 같은 예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봐야 되겠어요? 방금 예시로서는 주택이 해운대구에 있고 사무소가 울산 남구에 있다고. 네, 그러면 울산시 조례를 봐야 돼. 남구가 아니고 시도조례니까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왜 시도조례입니까? 왜? 주택이라서 그래요. 주택이기 때문에 시도조례다. 주택이 아닌 것도 상가 같은 경우에도 상가 소재지랑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 있잖아. 그때는 시도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택이기 때문에 시도조례. 시도조례. 자, 분사무소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주된 사무소에서 보통 관리하는데,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그래 보십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왜 시도조례입니까? 주택이라서 그래요. 주택이라서. 분사무소에서 주택 아닌 거 중개할 수 있죠. 그때는 시도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시도조례고, 그것도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예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중개보수만큼은 주된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자, 그다음 두 번째. 주택이 아니다 그러면은 주택 외란 말이죠. 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주택 외는 그럼 기준이 뭐냐 그 말이네.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국토교통부령. 요거. 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주상복합 건물 있죠. 자,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뭘 따집니까? 무슨 면적?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이 몇 분의 몇? 예,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적용하죠? 예, 주택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이걸 주택으로 보고 주택 규정을 적용하겠다 그 말이죠. 자, 주택의 면적이 딱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딱 2분의 1이면 그게 뭘로 보는 거예요? 주택으로 보죠. 자,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다 그럼 뭘로 보는 거예요? 주택 외로 보죠. 주택 외의 면적이 3분의 1이다, 3분의 2다 그러면요. 주택 외의 면적이 3분의 2다 그러면 뭘로 보는 거예요? 주택 외의 면적이 3분의 2다 그러면 뭘로 보는 거죠? 주택 외가 3분의 2. 그럼 주택 외로 본다고. 네, 뭐 헷갈립니까?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이게 주택의 3분의 2냐, 주택 외가 3분의 2냐, 주택 외가 3분의 1이냐, 주택이 3분의 1이냐, 잘 따지고 봐야 돼. 그래서 명확한 기준은 주택 면적이 딱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본다고?
네, 주택으로 보니까 그걸 잘 판단해서 주택이냐 아니냐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 문제가 풀립니다. 왜? 적용 기준이 틀리니까. 자, 되겠죠? 요런 기준에 따른 이제 뭐가 나와요? 중개보수 한도가 나오겠죠. 중개보수 한도는 다른 말로 이제 요율을 말해요. 요율. 자, 첫 번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요율이 어떻게 되냐? 주택은 쌍방으로부터 어떻게 받아? 네, 각각 받습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위, 일방 범위가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일방 범위가. 그러니까 일방 범위가 법에 나와 있으니까 요율은 다 일방 범위예요. 그러니까 쌍방한테 받으려고 하면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2를 해야 돼요. 2를 해야 쌍방한테 받는 거라고. 그거는 계산 문제 보면은 쌍방한테 받느냐, 일방한테부터 받느냐, 이거는 문제 나와 있어요. 뭐 갑으로부터,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거 그러면 이건 일방이에요.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는 거 그러면 쌍방이에요. 곱하기 2 해야 돼요. 무조건 곱하기 2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받을 거라고 막 곱하기 2 해가지고 막 곱하기 2 뭐 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막 그냥 나오고 막 그런 보기들이 다 있어. 지문 5개, 보기 5개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다 있다니까. 곱하기 한 거, 안 한 거,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 실수합니다. 그런 거는. 자, 매매하고 교환. 매매 교환은 얼마라고요? 예, 주택 1,000분의 9 이내. 그리고 두 번째, 임대차 등. 임대차 등이라고 하면 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임대차 등은 얼마? 1,000분의 8 이내네. 8 이내. 자, 요거는 여러분들 주택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1,000분의 9, 1,000분의 8 요것은 국토교통부령이겠습니까? 시도조례겠습니까? 요거는 국토교통부령입니까? 시도조례입니까? 네, 시도조례가 아니죠.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서 지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각 시도조례는 암기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그죠? 각 시도조례 거를. 그래서 요거는 국토교통부령이니까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요 범위에서 각 시도조례를 정해놨어. 그러면 요율은 그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다 주어집니다. 요율 얼마, 가격 얼마 해가 요율 얼마 다 주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택 외죠. 주택 외에서 일정한 규모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자, 이 오피스텔은 일단 주거 전용 면적이 첫 번째 전용 면적이 얼마냐면 85제곱미터 이하예요. 이하. 플러스 이하라고 하기 때문에 85제곱미터도 포함되죠. 이하이면서 두 번째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불러요. 이 오피스텔 마찬가지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의 범위가 첫 번째 매매, 그 다음에 교환의 경우에는 얼마? 1,000분의 5 이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임대차 등은 1,000분의 3입니까? 자, 요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따로 요율을 안 줍니다. 안 줘요. 요걸 외우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0.5%, 0.4%. 거래에 따라서. 틀리죠? 주거용 오피스텔. 자, 요런 오피스텔 말고 나머지 오피스텔이랑 그 외에 나머지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전부 얼마? 1,000분의 9 이내에서 어떻게 하겠다? 협의 결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그 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거래 관계 없다는 뜻이에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전세든 전부 다 얼마?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 편하잖아요. 거래 관계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거래가 관계 있잖아. 매매다 그러면 이걸 해야 되고, 임대차다 그러면 이걸 해야 돼. 되겠죠? 자, 그러면 중개보수가 산출이 되려면 뭐하고 꼭 해줘야 됩니까? 중개보수가 산출이 되려면 요율이랑 거래 금액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 금액
거래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거래 금액 계산이 나오는데 일단 거래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매매. 자, 매매 같으면은 뭐가 거래 금액이 되겠습니까? 매매 대금, 다른 말로 매매가, 매매 가격, 그 말이겠죠. 두 번째, 분양권 전매라고 있잖아요. 분양권 전매는 거래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분양권 전매는 계약금이 있으면 계약금에다가 기납부된 중도금이 있으면 중도금에다가 그다음에 프리미엄까지 합한 거를 거래 금액으로 봅니다. 이걸 합해가지고 거래 금액 계산해서 이걸 곱해야 되고, 세 번째가 교환은요. 교환은 서로 바꾸는 거잖아. 교환 대상 중개대상물 중에서 뭐가 큰 거? 예, 둘 중에서 거래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두 개 중에서 어떤 거? 큰 겁니다. 합친 게 아닙니다. 합친 게 아니고 두 개 중에서 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이제? 네 번째가 임대차 등에 관한 내용인데, 전세 같으면은 전세금이 됩니다. 거래 금액이. 전세는 전세금이 되고, 월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임대보증금이 되고, 월차임이 있다 그러면은, 월차임이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에다가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얼마? 100을 해요. 그러면 나오는 금액이 있겠죠. 요게 거래 금액인데, 예외적으로 원칙에서 나온 이 금액이, 원칙의 금액이 얼마 미만이에요? 네,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은 딱 5천만 원 나오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5천만 원 미만 나왔다가 5천만 원이 안 나온 거죠. 그러면 다시 계산해야 돼.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보증금에다가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얼마? 70을 해야 돼.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좀 낮아지죠. 중개보수가 낮아집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해서 둘 이상 거래가 어떻게 했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집을 팔면서 바로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지. 집을 그대로 놔두고 내 집을 팔면서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는 매도인이 되면서 임차인 되고, 상대방은 매수인이 되면서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동일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그것도 동일 기회에. 그러니까 세 번이 들어가야 돼. 세 번. 동일한 말이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 자, 요거를 이제 민법에서는 뭐라 부른다고? 민법에서는 이런 상태를 뭐라 부릅니까? 민법이 안 되네. 민법이 안 되네. 뭐라 부릅니까? 점유개정 이래 불러요. 점유개정. 들어봤습니까? 점유개정? 점유가 바뀌죠. 지금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점유개정. 팔면서 임차인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뭐라 부른다고? 점유개정 이래 불러요. 민법이 좀 안 되네. 걱정하지 마세요. 민법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민법.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매매 임대차가 두 개잖아요. 그때는 임대차를 버립니다. 뭐에 대해서만?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시키겠다. 매매 대금만 적용. 매매 대금만 적용. 그러니까 임대차는 버리는 거예요. 임대차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임대차 계산해가지고 매매도 계산하고 임대차 계산해가지고 두 개 플러스 해가지고 하면 그게 보기에 있습니까? 답이 보기에 있지 당연히. 보기에 만들어놨다니까. 그럼 그걸 찍고 나온다니까요. 아이고 잘 풀었다 그러면서 막 보기에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매매 대금에 대한 임대차 버리고 매매 대금 1억 곱하기 뭐 0.9로 하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합니다. 되겠죠?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1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187페이지는 여러분 볼 거 없고, 의 성격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뒤에 넘어가서 188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요건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줄에 중개계약 체결 시라고 되어 있죠.
중개계약 체결 시 발생이 된다는 소리예요. 아무런 말이 없어도 중개계약 체결되면 바로 그냥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이 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189페이지 중개보수 청구권 소멸 나오죠. 밑에 양가로 4번.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개업의 고의 과실로 이 말이에요. 자, 개업의 고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의뢰인간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보수를 이제 받지 못한다 그 뜻이죠. 그게 아니라면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밑에 거는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양가로 5번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 요거 지문에 들어갑니다. 중개보수를 언제 지급하는가 그 말이죠. 여러분들 중개보수 언제 지급해봤습니까? 보통 잔금 치를 때 지급해봤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안 되고, 자,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나오면 약정이 있어요. 약정 동그라미. 일단은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약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정을 했어. 자, 나는 빨리 줄 테니, 우리 빨리 줄 테니까 좀 빨리 좀 구해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약정이 원칙인데 약정이 없다. 이 말은 아무런 말이 없다. 이런 말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로 한다. 거래대금이 지급 완료된 날로 한다. 이 날이 무슨 날? 잔금을 친 날이에요. 잔금 치른 날이에요. 그 시험 지문에는 잔금 친 날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한다고?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 완료일.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 나옵니다.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이 원칙이다. 아닙니다. 약정이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양가로 6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실비라고 있어요. 실제 드는 비용인데 두 가지입니다.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 자, 요거는 매도를 위해 설명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청구합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 있죠. 여기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한다는 사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중개보수 실비의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도는 다시 첫 번째 줄 보시면 주택 동그라미 보세요. 주택. 자, 기본적으로 주택은 두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주택 외 동그라미 하시고 주택 외는 어떻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데 그 구체적인 한도가 밑에 나와 있어. 다시 한 번 더.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는 첫 번째 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의 범위가 매매 교환 동그라미 매매 교환 얼마라고 1,000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은 동그라미 얼마 1,000분의 8 이내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주택 이외 중개보수 한도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마찬가지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자, 오피스텔 나와 있죠? 어떤 오피스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시설을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포함된 주거용 오피스텔 경우에는 매매교환 동그라미 1,000분의 5 이내, 임대차 등 동그라미 1,000분의 4 이내. 이런 거 오피스텔 말고 나머지 주택 말고 나머지 상가, 토지 이런 것도 전부 얼마? 두 번째 줄 1,000분의 9 이내에서 쭉 가면 협의하여 결정 나와요. 그리고 그 줄 쭉 가면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해서는 실제 자기가 받고 싶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한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율 한도 옆에다가 명시를 해서 그 한도 내에서 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해서 이 말입니다. 실비의 한도는 뭐냐면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두 번째 줄에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일단 실비 한도도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사실이지. 뒤에 넘어가 볼게요. 자, 193페이지 나와 있는데 193페이지에 중개보수 산출 기준 방법 밑에 보면은 산출액이 거래금액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면은 중개보수가 산출이 되죠. 그걸 산출액이라 부르고 만약에 시도조례에 한도액이 적혀 있다. 그러면은 산출액과 한도액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둘 중에서 뭘 받습니까? 나온 게 있고 산출액이 있고 법에 시도조례에 한도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뭘 받아? 자, 둘 중에 뭘 받아? 적은 걸 받아요. 적은 금액을 받아요. 한도액이 적으면 한도액 받아야 되고 산출액이 적으면 산출액 받아야 돼요. 적은 거.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양가로 2분해 보세요. 월 차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얼마 곱한다? 100을 곱하죠. 거기다 뭘 더하죠?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이 얼마 미만?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다시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70 곱하죠. 그다음 더하기 보증금을 하면 그 금액이 거래 금액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계산 문제가 풀립니다.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3번 교환 나와 있네.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 대상 중개대상물 중에서 거래 금액이 큰 동그라미 큰 중개대상물 가액입니다. 두 개 합산한 거 아닙니다. 큰 거 되겠죠? 자, 밑에 양가로 4번 나옵니까? 거래가 둘 이상이다 나와 있네. 거래가 둘 이상이다. 자, 동일 물에 대하여 이 말이에요. 동일 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어떻게 됐어?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단 말이네. 동일이란 말이 3번 나왔죠?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시키겠다. 매매 대금만 적용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자, 195페이지 겸용 건축물, 복합 건축물 말해. 그럼 뭘 따져야 됩니까? 주택의 면적을 따져야 돼요. 주택 면적이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보겠다? 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로 보겠죠. 뒤에 넘어가서 위에 양가로 6번에 보면은 분양권이죠. 자, 분양권은 어떻게 한다고? 계약금에다가 기 납부된 중도금에다가 프리미엄입니다. 네, 기 납부된 중도금이죠. 모두 중도금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박스 밑에 적용 조례가 서로 다르다. 적용 조례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이거 중개대상물이 뭐란 얘기예요? 적용 조례가 다르다는 얘기는 중개대상물이 뭐야?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 적용 조례가 다르단 말은 이 중개대상물이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나와 있잖아. 보세요. 사무소 소재지와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보겠다는 얘기지. 주택인 경우입니다. 자, 수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적용 조례가 다르. 이것도 마찬가지네. 분사무소에서 무엇을 중개하는 경우?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말합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뭐 많이 받아도 관계없고. 오른쪽에 됐습니다. 나머지는 네, 지금 볼 거 없고 넘어가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99페이지 금지행위도 봐야 됩니다. 금지행위. 양이 좀 되는데 금지행위는 여러분들 내용이 작년에 좀 신설됐습니다. 금지행위. 자, 기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가 한 10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말고 누구에게나 일반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이제 새롭게 신설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업 등에게만 적용되는 거 10가지만 한번 볼게요.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자, 그래서 기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인데 기업 등의 금지행위, 요거는 행위 자체를 뭐 하겠다?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거예요. 네,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거지. 행위를 하는 순간 바로 금지입니다. 결과와는 무관한 거예요. 결과가 의뢰인한테 이익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금지행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제목이 매매업이에요. 매매업. 첫 번째 제목은 매매업인데 조문이 이렇게 돼 있죠.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거, 업으로 하는 것이 금지행위예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금지다 했는데 중개대상물은 5가지가 있잖아. 뭡니까? 토건, 입광공이네. 토건, 입, 광, 공. 자, 요 5가지 물건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말이지.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아파트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물론 자기 명의로 사는 거지.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매매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 안 되는 뜻이지, 개업이. 근데 이걸 해야 뭐가 되겠어? 돈이 돼요. 이걸 해. 5억짜리를 원래 5억짜리인데 4억에 내놨죠. 그럼 그걸 사고 다시 5억에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식간에 1억을 버는 거지. 이걸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적법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 명의로 안 하고 일단은 가족 명의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관계 없어요. 일단은 그건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다. 근데 시험 문제에 만약에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임대를 업으로 한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까? 아닙니다. 매매를 업으로 해야 금지행위예요.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돼. 이 자리에 임대가 들어갔다 그러면 금지행위 아닙니다. 금지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했다. 이 금지행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동차는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금지행위는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했다. 그러면 처벌받습니까? 일단은 금지행위로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처벌받겠지. 뭐 법인의 겸업 위반으로 처벌받아요. 금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금지행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는 알아야 되는 게 금지행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때. 그렇죠? 자,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예, 무등록개업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입니다. 협력행위. 무등록개업 공인중개사와의 협력행위인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 사람들을 우리 뭐라 부릅니까? 무등록개업이라 불러요. 무등록개업인 사실을 어떻게 하면서, 자, 중요한 거는 알면서예요. 알면서 그를 통해서 뭘 받았지? 첫 번째, 중개를 의뢰받은 거예요.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입니까? 네, 한 가지만 해도 금지예요. 두 개 다 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고, 무등록개업은 사실을 중요한 거는 알면서예요. 자, 무등록개업의 사실을 만약에 몰랐다면 그거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등록개업의 사실을 몰랐다면 되겠죠? 알면서입니다. 알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무등록개업의 사실을 이제 충분히 알면서 이제 돈을 이제 좀 벌어야 되니까 무등록개업의 사실을 알면서 중개 의뢰를 받다가 등록관청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등록관청이 와서 무등록개업의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몰랐다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몰랐습니다. 이렇게 좀 정중하게 해야지. 사람이 잘못해놓고 배째라고 몰랐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몰랐다면 일단은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물어보게. 그러면 무등록개업 사실을 내가 모르고 한 2, 3년 정도 쭉 모르고 2, 3년 정도 쭉 한 100여 차례 받았어. 금지행위 한 겁니까? 금지행위 안 한 겁니다. 왜? 몰랐으니까. 근데 감정을 넣으면 안 돼. 거기다가 한 100여 차례면 좀 심한 거 아니가 그러면서 금지행위네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무등록개업의 사실을 내가 알면서 중개 의뢰를 이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계약이 성사가 안 됐다. 금지행위 한 겁니까? 한 겁니까? 금지행위 한 겁니다. 네, 알면서. 뭐 계약이 성사 안 됐으니까 좀 그렇네 그러면서 금지행위가 아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정을 넣지 말라고 거기다 문제에다가 객관적으로 풀어야 돼요. 알면서 했지만 거래계약이 성사가 안 되더라도 금지행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중개보수 있잖아. 중개보수 또는 실비에 대한 뭡니까? 초과해가지고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사례, 그 다음에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 자,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라면 뭡니까? 명목을 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비로 받든 식사비로 받든 수고비로 받든 그냥 주고 싶어서 받든 그냥 합의해서 받든 의뢰인과 합의해서 받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명목을 불문하겠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뭘 받았습니까?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 중개 말고 다른 거 해주고 받는 보수는 관계없습니다. 중개 해주고 받는 보수 또는 실비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초과한 거지. 초과 안 하면 관계없죠. 중개 보수 받았는데 초과 안 하면 관계없잖아. 초과해가지고 뭘 받았어? 금품을 받았다는 얘기지. 금품이라고 하면 돈뿐만이 아니라 물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건 안 됩니다. 물건 안 되죠.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행운의 열쇠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행운의 열쇠는 금딱지로 만든 거 있죠. 행운의 열쇠 이런 거 안 되지. 그리고 아주 비싼 고가의 미술 작품, 시험에 나온 거예요. 미술 작품 한 점을 받았다. 안 됩니다. 동양화 안 되지. 서양화는 당연히 안 되지. 동양화도 안 되는데 서양화 되겠나? 안 됩니다. 말 됩니까? 말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지. 초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고려청자 이런 거 안 됩니다. 고려청자 환산해가지고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네 번째가 뭐냐면 제목이 거짓된 은행입니다. 거짓된 은행, 말과 행동을 말하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자, 거래상의 중요사항.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이 뭐냐? 그 말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 조건으로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항이라 보시면 돼.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거래를 한 거지. 백화점이 올라온다 해서 거래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물건의 어떤 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변 입지 아니면 가격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중요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거짓된 언행을 했죠. 그냥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니면 그 밖의 방법은 뭡니까? 그 밖의 방법은 침묵을 지킨 거예요. 고지해야 될 사항인데 이거를 고지 안 했어. 이걸 고지했다가는 거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고지를 안 한 거지. 하여튼 이런 침묵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뭐가 됩니까?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판단을 어떻게 했어? 판단을 그르치게 했어요. 그르치게. 안 그래도 흐리멍텅한데 지금 판단을 어떻게 했다고? 그르치게.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요겁니다. 매 보시면 매매할 때 매죠. 무등록할 때 무, 중개보수 수수료,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할 때 거 해가지고 매, 무, 수, 거, 매무수거. 요게 제재가 똑같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제재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합니까? 매무수거 이렇게 암기합니다. 4개 매무수거. 자, 이제 다섯 번째가 뭐가 되냐면 관련 있는 증서예요, 여러분들. 관련 있는 증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가 되어 있는 부동산, 금지된 부동산 등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요게 뭡니까?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이게 소위 말하는 무슨 증서? 저축 증서 같은 이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통장 같은 게 있습니다. 주택상환사채 이런 것들 관련 있는 증서라 불러요. 물딱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 돼? 매매, 그 다음에 교환을 중개하거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또는 그 매매를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세 가지네, 그지? 여기서 매매하면 안 되고 교환하면 안 되고 중개를 매매 중개하거나 교환 중개하면 안 되고 그 매매를 직접 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뭐를? 관련 있는 증서에 대해서 물딱지. 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직접 거래네, 그죠? 직접 거래. 직접 거래는 누구하고 직접 거래? 예, 중개 의뢰인하고의 직접 거래예요. 중개 의뢰인의 직접 상대방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중개 의뢰인이 이거 팔아달라고 했는데 자기 명의로 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중개 의뢰인이 매도인이 되고 내가 매수인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다른 기업을 통해서 사는 건 괜찮아요. 다른 기업을 통해서 사면은 중개를 통해 산 거기 때문에 직접 거래가 안 된다 그 말이고, 중개 의뢰인의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냐면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오래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리인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임인이 올 거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접 거래에서 이 거래의 종류를 불문합니다. 거래 종류를 불문해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뭐 전세권이든 거래의 종류를 불문하고 직접 상대방이 되면 안 돼. 그리고 의뢰인의 승낙 여부도 불문해. 승낙을 뭐 내 거 사도 좋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보수의 수령 여부도 어떤 불문이에요. 수령 뭐 여부도 불문이에요. 하여튼
어떤 경우는 직접 거래는 안 된다. 그래 보시면 되고, 7번째가 뭐냐면 쌍방대리네. 쌍방대리. 쌍방대리는 거래 당사자 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 둘을 다 대리하는 거지. 그러면 어느 일방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쌍방대리는 안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쌍방대리. 자, 그 다음에 8번째죠. 8번째가 투기조장입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해서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보전 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죠. 또는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전매 제한 부동산 이래 부릅니다.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뭐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의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전매 결과 전매했는데 전매 결과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그래도 금지 행위 한 거다. 그래 보시면 돼요. 결과와는 무관하니까. 자, 그 다음에 9번째가 뭐냐면 이제 시세부당이에요. 시세부당. 제목이 이제 시세부당인데 요게 이제 작년에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거예요. 9번, 10번이. 원래는 짝지가 딱 맞았지. 그래서 매무수거랑 관직상투였는데 요게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시세부당이 뭐냐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거죠.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이다.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해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꾸미는 거예요. 거짓 거래를 완료로 꾸며가지고 시세에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부당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또는 줄 우려가 있는 경우도 금지 행위한 겁니다. 주지 않더라도 줄 우려가 있어도 금지 행위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문에 충실하게 보시면 되고, 자, 10번째가 마지막에 뭐냐면 10번째가 중개 제한이네. 10번째가 제목이 중개를 제한하겠다. 이 말은 소위 말하면 이제 왕따를 시키겠다 그 말이지. 그래서 단체를 일단 구성을 해서 자, 특정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뭘 제한한다고? 중개를 제한하는 거예요. 중개를 못하게 하는 거죠. 제한을 하거나 또는 두 번째가 단체 구성원이 있겠지. 근데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무슨 중개? 공동으로 중개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얘기죠. 왕따시키겠다는 얘기죠.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특정 중개대상물에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중개 제한. 이것이 부동산 거래 질서의 교란 행위예요. 두 개가 9번, 10번이 교란 행위. 새롭게 신설된 부분인데 이게 작년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암기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관련 있는 증서, 6번 직접거래, 관련 있는 증서, 직접거래, 그 다음에 7번에 쌍방대리, 8번에 투기조장, 9번에 시세부당, 10번에 중개제한. 그래서 관직, 자 3개씩 읽어야 돼요. 관직상 이렇게 관직상, 그 다음에 투시중 이렇게 하셔야 돼. 관직상 투시중 이렇게 투시중 아시죠? 투시중 관직상 투시중 요게 제재가 똑같아요. 매무수거가 제재가 똑같고 관직상 투시중이 제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암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주에 다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큰 제목, 큰 조문만 한번 밑줄 꺼볼게요. 자 201페이지 보시면 201페이지요. 첫 번째가 매매업입니까? 매매업이죠. 자, 매매업에서 조문이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입니다. 중개 대상물은 토건입간공이죠.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 행위.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고, 중개 대상물이 아니어도 금지 행위가 아니다. 양가로 2번 해보세요.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걸 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등록입니다.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어떻게 하면서? 알면서 동그라미. 알면서 어떻게 했어? 그를 통해 중개의뢰 밑줄 긋고 요거 한 가지랑 그 다음에 자기 명의 이용 한 가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한 거죠. 자,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몰랐다면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거. 밑에 양가로 3번 해보세요. 사례 중에 그 밖에 어떠한 명목. 이거는 명목을 어떻게 하겠다고? 불문하겠다는 얘기지. 사례비, 식사비, 증여, 수고비 합의해서 받든 명목 불문하고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초과 동그라미. 초과해서 뭘 받았어? 금품, 돈뿐만 아니라 물건도 안 되죠. 그래서 초과해서 받지 않으면 관계없다는 얘기고. 뒤에 넘어가 볼게요. 박스 밑에 보시면 양가로 4번이 있습니다. 거짓된 언행이죠. 거래상의 중요사항 밑줄 긋고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을 그르치게 했어요. 자,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라고 하면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 조건으로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사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언행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은 뭡니까? 침묵입니다. 침묵. 고지해야 될 사항인데 고지하지 않은 것도 다 금지행위 한 겁니다. 판단을 그르치게 했고. 자, 이 네 가지가 뭡니까? 매무수거 해가지고 제재가 똑같습니다. 매무수거.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5번에 관련 있는 증서를 말하죠. 양도할세 등이 금지된 부동산 등의 분양 임대등과 관련 있는 증서, 물딱지를 말하죠. 관련 있는 증서에 대해서 첫 번째 매매 중개하거나 두 번째 교환 중개하거나 세 번째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입주자 저축 증서 이런 게 있죠. 청약 저축, 청약 부금, 청약 통장 같은 게 있어요.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전부 뭡니까? 관련 있는 증서입니다. 이주자 대상 확인서라든지 건물 철거 증명서, 예정 증명서 전부 다 그랬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양가로 6번에 뭐가 나옵니까? 중개 의뢰인과의 무슨 거래? 직접 거래가 나오네. 중개 의뢰인은 뭐가 되면 안 돼? 직접 상대방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직접 거래 당사자 누굽니까? 의뢰인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소유자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대리인도 있고 수임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래의 종류를 불문하죠. 거래 종류 불문하고 의뢰인의 승당 여부도 불문하고.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그 옆에 있네. 조문에 양가로 6번에 거래 당사자 무슨 대리? 쌍방 대리입니다. 거래 당사자 모두를 대리하면 안 돼. 일방 대리는 됩니다. 일방 대리는 되는데 둘 다를 대리하게 되면 어느 일방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쌍방 대리는 안 된다 보시면 돼. 자, 20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양가로 7번 있습니까? 양가로 7번에 이게 투기조장이죠. 투기조장, 탈세 등 동그라미.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을 목적으로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이죠. 미등기 부동산 또는 전매 등 권리변동 제한된 부동산, 이거 줄이면 전매 제한 부동산입니다. 전매 제한 부동산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매매 동그라미.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래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죠? 금지행위를 한 겁니다. 왜? 결과와는 무관하니까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양가로 8번 있죠. 여기 제목이 뭡니까? 양가로 8번은 시세부당. 자, 첫 번째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밑줄,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해서 밑줄 꺼보세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 거짓 거래가 완료된 것을 꾸며가지고 뭐 했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이 말이네. 요거 한 가지랑, 그리고 두 번째는 줄 우려. 있어도 금지행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9번에 단체 구성. 요거는 제목이 뭡니까? 중개 제한이죠. 단체 구성, 동그라미 하고 단체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중개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무슨 중개? 공동 중개 제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8번, 9번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밑에 거는 관직상 투시 중이죠. 관직상 투시 중은 같은 제재입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금지 행위고, 그 밑에 네모 3번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 행위가 5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다음 순한테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순한테 보시고 뒤로 넘어가면 제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207페이지에 신고센터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교란행위 있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 5가지도 교란행위예요. 그런 교란행위 했을 때 신고하는 센터를 말합니다. 신고하는 센터. 이거를 누가 운영하냐면 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단독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순환 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됐네. 자, 이제 다 됐고 210페이지에 보면 지도 감독 나옵니까?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 감독이 뭐냐면 각종 행정 처분하고 벌칙하고 이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법령 파트에서 다 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 개업이나 소속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의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부여되는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한 복습일 수도 있어요. 복습을 하면서 각종 제재를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결석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여러분들은 결석을 안 하니까 그죠.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결석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결석을 하니까는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나 그죠? 동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은 빨리 오세요. 결석하지 말고 오셔야 돼. 오셔야지 지금 현장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도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동영상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오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그죠? 자, 하여튼 다음 주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잘 해놔야지 8점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